뉴스에서 가끔 세계 부자 순위 소식을 듣게 되면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세계 부자 순위 탑10에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IT 관련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8명이 미국인인데요. 오늘은 그중 미국인이 아니면서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7월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계 부자 순위에서 7년 만에 3위로 밀려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빌 게이츠를 제친 사람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은 루이비통, 디올, 펜디, 지방시 같은 패션 브랜드와 불가리, 태그웨어 등 시계 보석 브랜드를 다 합쳐 7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아르노 회장은 올해 순자산 1,076억 달러로 빌 게이츠를 2억 달러 앞서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2위 부자의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올라온 것과 7년간 2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빌 게이츠를 제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올해 들어서만 390억 달러 늘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500인에 이름을 올린 부호들 가운데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프랑스 GDP의 3%에 해당합니다. 그의 재산이 불어난 데는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주가 급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 지주회사를 통해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지분 5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재산 평가액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유로네스트에 상장된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룹 매출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59조 4,706억 원의 매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도 18%의 기록적인 수치로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는데요. 루이비통 그룹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품 제국의 제왕 베르나르 아르노와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이 매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그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르노의 명품 제국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브랜드를 하나하나 인수합병해 이룬 것입니다. 아르노는 1949년 프랑스 북부 소도시 루베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패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한 그는 졸업 후 아버지 건설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다가 1981년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에만 집중하던 그는 35세 때인 1984년 경영난에 빠진 크리스찬 디올을 본 뒤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대대적인 감원을 통해 2년 만에 회사를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키우다가 1990년 M&A를 통해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를 차지하면서 그룹의 뼈대를 완성했는데요. 내부적인 지분 경쟁에서 승리한 아르노는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치는 새 브랜드 출시보다는 기존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디자인은 우수하지만 경영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브랜드들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해당 브랜드가 가진 전통과 역사는 이어가되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영입함으로써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들의 소신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유통과 마케팅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7년에는 마크 제이콥스를 아트 디렉터로 영입해 루이비통의 여성복 디자이너 자리를 주었고 디올은 영국 신진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에게 디자인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올드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명품 브랜드들은 트렌디한 디자이너들의 시너지로 젊은 연령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루이비통을 비롯하여 디올, 지방시, 셀린느, 펜디 등 유명 브랜드를 인수했고 메이크업 포에버, 베네핏 코스메틱 같은 화장품 브랜드뿐 아니라 태그호이어, 불가리 등 시계 주얼리 브랜드를 인수합병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M&A 추진과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들 브랜드들은 루이비통 그룹에 합류한 뒤 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늘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은 패션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주가 상승에는 지난해 셀린느와 루이비통 등의 디자이너 교체가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르노는 이전에 훌륭한 재능을 지닌 인재를 모으는 것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셀린느의 수석 디자이너로 에디 슬리먼을 임명하고 루이비통 남성복의 아티스틱 디렉터로는 버질 아블로를 임명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며 오래된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는 명품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파격적인 드림캐팅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어필하는 데 집중한 것인데요. 드림캐팅은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가치보다 상품의 고객이 원하는 꿈과 이야기를 담아 마케팅한 것입니다. 명품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인 것인데요. 기존의 핸드백이나 스카프 같은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액세서리 제품도 출시해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장 건물과 인테리어 역시 최대한 화려하게 꾸며 소비자들의 환상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신분 상승 욕구를 자극해 명품을 대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전략은 구찌와 프라다 같은 다른 명품 업체들의 마케팅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혀든 것은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명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브랜드의 절반을 소유한 그는 명품 브랜드를 넘어서 뷰티, 시계, 주얼리 등으로 분야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